안녕하세요. 여러분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교시 때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번 수업에 1교시, 2교시에서 이 벽돌 쌓기를 같이 해보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벽돌 쌓기는 이렇게 앞에 센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네이프 포인트까지 쭉 연결해서 벽돌 쌓기를 진행을 하고요. 맨 위에 5호로 시작해서 5호, 6호, 7호 이렇게 나누어서 와인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벽돌 쌓기의 특징이 이 로트를 쭉 일렬로 나열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양쪽 로트 사이에 벌어지는 베이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벽돌 쌓기 함으로써 좀 더 많은 볼륨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와인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벽돌 쌓기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법 많이 사용되는 그런 와인딩 기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미용 생활하는 데 있어서 퍼머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게 그 와인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트의 폭만큼의 폭보다 지금 이제 이 홈 있죠. 홈에서 0.5cm 들어간 정도의 슬라이스 라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로트를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베이스 안에 들어가게 90도로 각도를 들어서 빗질을 해서 와인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 앞부분은 90도로 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드는 게 90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90도겠죠. 그래서 90도로 와인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이렇게 와인딩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와인딩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쪽은 와인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도로 각도로 들어서 자기 베이스 안에 모두 로트가 안착이 되게 그렇게 와인딩 하는 것이 이 와인딩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고 베이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로트가 이게 밑으로 처지다 보면은 여기서는 자기 안에 베이스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말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서는 많이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퍼머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이런 벽돌 쌓기를 하는 목적도 많은 볼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와인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도가 처져서 전체적으로 로트들이 다 밑으로 처진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기 베이스 안에다 로트가 안착이 되고 그리고 자기 로트의 넓이와 로트의 폭에 맞는 슬라이스 라인을 나눴을 때 적당하게 밑에까지 그 둥근 두 장에 맞게 모든 와인딩이 배열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어있는 모발에 다시 마른 모발에 다시 분무를 하고요. 밑에 나머지 와인딩 방법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전부터 6호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백포인트까지 6호예요. 백포인트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선에서부터 연결되는 지점 쭉 연결하면 이 지점 여기가 바로 백포인트예요.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뒤통수에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6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베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각도를 들어서
빗질을 해주시고, 와인딩은 들어서가 아니고 빗질부터도 각도가 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처리는 11자로. 이렇게 와인딩을 하다 보면은 밑에서 백포인트 지점에서는 다시 평행이 위치가 도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평행으로 이제 로트가 배열되는 그 지점이 나타나요. 그때부터는 7호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벽돌 쌓기 와인딩은 앞쪽에 지금처럼 앞에서부터 센터부터 들어가는 지점에도 벽돌 쌓기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앞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앞에는 정상적으로 로트 배열이 들어가고 이 사이드 부분에, 이 백사이드 부분에 두상이 너무 큰 경우에는 로트가 이 한 가지 로트로 이렇게 배열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도 이 벽돌 쌓기를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와인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하고 가운데 하나를 6호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6호를 와인딩을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6호 와인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와인딩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일자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7호가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호가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운데 부분을 나누어서 처음 하실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베이스를 90도 이상 각도를 들고, 그래서 로트가 자기 베이스 안에 안착이 되고, 그리고 자기 로트의 크기만큼, 로트의 폭만큼 슬라이스 라인을 떠서 정직하게 꾸준히 들어가면 똑같은 와인딩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펌이나 커트도 다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형성을 했을 때, 그대로 규칙대로 시연을 했을 때 내가 굳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그 교환과 똑같은 와인딩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백포인트 밑에를 할 때는 두상을 항상 숙이고서 와인딩 해야지 제대로 된 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펌업뿐만이 아니고 커트도 그렇고 업스타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7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벽돌 쌓기 형태로 각도를 충분히 들어서 잡아주시고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도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모발 숱이 너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들어도 베이스 사이가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째죠. 파마 와인딩은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말아볼까요? 마네킹 두상에 따라서 와인딩 하는 방법이 이제 로트 배열에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PT 영상 보시면 PPT 영상에는 하나, 둘, 셋, 넷, 6개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와인딩이 끝날 것 같습니다. 두상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모발 양이 마네킹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무래도 저렴한 마네킹일수록 모발의 양이 더 적겠죠. 그리고 두상 사이즈도 일단 보통 커트 가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상이 작아요. 왜냐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커트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커트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라내고 나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커트 가발은 조금 저렴한 걸 쓰기도 하죠. 아니면 캡 가발 같은 이렇게 씌우는 가발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벽돌 쌓기 와인딩을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안에 단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긋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아서 볼륨감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베이스 사이에 그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와인딩 기법이에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각도 유의하시고 자기 베이스 안에 로트를 와인딩 하시는 거 주의하시고 그 로트의 폭만큼 섹션을 나눠서 와인딩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PPT 자료에서 보는 그 와인딩처럼 거의 근사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네이프 같은 경우에는 두상의 마네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발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부터 뒤에까지 전부 벽돌 쌓기로 만드는 경우는 현장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현장에서는 부분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앞머리 쪽이 갈라진다거나 이 탑 부분에 가마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그렇게 와인딩을 하고요. 이 네이프 부분에가 폭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이렇게 3열 백사이드 이렇게 3열이 들어가기가 너무 좁은 경우에 이렇게 벽돌 쌓기로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지금 와인딩을 하다 보면 이 백과 백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넓은 분들이 있어요. 뒤통수가 굉장히 튀어나오고 이 백사이드가 굉장히 넓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백사이드 부분에는 벽돌 쌓기를 와인딩을 이용해서 와인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기 힘든 부분도 와인딩을 이쁘게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벽돌 쌓기를 함께 해보았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벽돌 쌓기 다음으로 하실 와인딩 기법은 혼합형 와인딩이에요. 이 혼합형 와인딩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와인딩 기법을 두 쌍에서 두 쌍의 어떤 일정 부분에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해서 와인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할 혼합형 와인딩은 이제 우리 그 수업 자료에 PPT 영상에도 남아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오블롱,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오블롱하고 그리고 이번에 배웠던 벽돌 쌓기를 그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혼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백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오블롱이 들어가고 밑에는 벽돌 쌓기가 들어가요. 굉장히 재밌겠죠.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형 와인딩을 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와인딩 기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또 이런 퍼머 디자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로드 아웃을 하고 섹션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로드 아웃 할 때는 로드를 잡고 고무줄을 풀어주세요. 로드를 꽉 잘 잡고 있어야지 고객이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당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와인딩을 하다가 어렵다고 중간에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와인딩 전체 두 쌍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와인딩을 하고 나면은 로드 아웃 하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로드 아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고객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빠른 테크닉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로드를 잡고 고무줄을 클러주는 반복해서,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빨리 신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고객에게 당김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했듯이 와인딩하는 시간이 퍼머는 퍼머를 와인딩하고 또 시간을 자연 방치를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로드아웃 하는 과정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시술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오블롱, 혼합형, 오블롱과 혼합형 벽돌 쌓기에 대한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섹션을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한데, 섹션에 대한 영상이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지금 보시면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부와 하단부를 먼저 나누어 줍니다.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부와 하단부를 먼저 나누어 주시고, 핀셋이 일단 고무줄
해서 고무줄을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 네이프 부분은 벽돌 쌓기가 들어갈 거예요. 벽돌 쌓기 부분이 들어가고 위에 부분을 다시 섹션을 나눕니다. 먼저 위에 부분을 지금 앞에 센터를